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스토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앞에서 배웠던 함수의 연속 단원의 큰 대단원이 끝났고요. 자, 두 번째 단원인 다항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배워보는 차례입니다.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들어도 되는 파트예요. 그래서 자, 정신 바짝 차리고 또 마찬가지로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는 파트이기 때문에 조금 낯설 수 있을 거지만 나중에는 여기 부분도 익숙해지면 그렇게 어려울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포기하지 마시고 잘 듣도록 하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지는 60페이지예요. 자, 지금부터 자, 미분계수와 도함수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오늘 배울 내용 중에 첫 번째는 일단 평균 변화율과 자,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에 대한 개념을 잘 구별할 수 있는가 이것이고요. 이게 바로 주된 내용이자 처음이자 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그래프를 하나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X축이 있고 여기가 Y축이 있는 어떤 함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가볍게 증가하는 어떤 함수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잡고 여기를 Y는 fx다 라고 했다고 쳐볼게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나는 여기를 A라고 두고요. 여기를 B라고 두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A서부터 B까지 이 아이가 X가 흘러갈 때 Y는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궁금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나는 X가 이만큼 증가할 때 Y가 이만큼 증가했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그 아이가 X가 A에서 B까지 증가한다. 이 아이를 델타 X, 다른 말로 X 증가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Y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델타 Y라고 읽고요. 이 아이를 Y 증가량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X가 증가하는 동안 Y가 어느 만큼 증가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자,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으로 이렇게 식을 쓸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이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라는 말은 B 빼기 A 분의 FB 빼기 FA 이런 꼴이겠죠. 자, 여기가 A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가 FA가 될 거고요. 여기를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FB가 될 거기 때문에 X가 이만큼 증가할 때 이만큼의 차이는 FB 빼기 FA인 거 맞죠? 그렇구나. 그러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은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라고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거 보자마자 선생님 저 되게 굉장히 익숙한 식이에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아이가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 점을 제가 P라고 두고 이 점을 Q라고 놨을 때 이 두 점을 연결하는 바로 뭐가 될까요?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 아이는 이 PQ라는 두 점을 연결한 이 직선의 뭐가 될 것이다. 자, 직선의 기울기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쵸? 자, 직선의 기울기다. 자, 직선의 기울기다.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문제될 게 없죠. 그랬을 때 이 아이를 갖고 이름을 붙이기를 자, 평균적으로 이러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의 비율, 변화율이 평균적으로 이럴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걸로 이 아이가 바로 뭐예요?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바로 뭐가 되는 것이다? 평균 변화율인 거예요. 평균 변화율인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평균 변화율은 뭐를 말하는 거구나? 직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고 우리가 원래 익숙하게 익혀왔었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이 아이의 변화량은 이 하얀색 부분이죠.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형태의 그림일 거예요. 그쵸? 이렇게 아래쪽으로 좀 더 이렇게 볼록한 이런 형태일 건데 나는 이 두 점을 연결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게 직선의 기울기였죠. 이 직선의 기울기가 실제로 이 곡선의 변화량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오차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 아이의 변화율을 평균적인 변화율 이 두 직선의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두려고 했더니 좀 너무 약간 오차가 많은데?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오차를 줄일 방안을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한 게 이거예요. 이 A하고 B의 X의 간격이 너무 넓은 건 아닐까? 이 간격을 조금 어떻게 보자, 줄여보자 라고 한 거예요.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 간격을 반을 줄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나는 이 점과 이 점을 이렇게 연결하고 이 점과 이 점을 이렇게 연결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아직 이 흰색의 곡선을 감당하고 있진 않지만 이 흰색의 직선의 기울기보다는 조금 어떻게 됩니까? 실제의 변화량과 비슷해지고 있죠. 만약에 이 아이를 또 한번 등분을 해볼게요. 좀 이렇게 키웠다고 쳐볼게요.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연결한 건 직선의 기울기야. 근데 내가 이거를 한 3등분 해볼게요. 이렇게 3등분해서 연결을 하면 여기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네. 이 간격을, 여기 X 증가량의 이 간격을 줄이면 줄일수록 실제 모양과 점점 어떻게 된다? 비슷해지는구나. 그래서 실제의 변화량을 드러내기에 괜찮아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뭐의 의미가 들어가게 되냐면 극한의 의미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의 간격이 너무 넓어? 그게 문제야? 그러면 우리 이렇게 보내버리자.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내버려자. 즉, 이 간격을 점점 줄여보겠다는 얘기예요. 점점 줄이면 이 아이 간격이 이렇게 계속 어떻게 될 거예요? 잘라지게 되면서 띡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이 아이의 모습과 거의 어떻게 될 거란 얘기예요. 유사해지게 될 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X의 간격이 너무 넓어서 오차가 생기는 거였다면 X의 간격을 거의 0에 가깝게 줄여버리자. 그랬을 때 나는 이때의 델타 X분의 델타 Y 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이 모양이 잘 드러나게끔 식을 조금 바꿔볼게요. 나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그쵸? 그러면 이 B를 이렇게 두는 거죠. 나는 A 플러스 델타 X의 개념으로 둡시다. 그쵸? 왜? A에서부터 델타 X까지 이동한 게 B라는 좌표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B 자리에다가 A 플러스 델타 X를 써주고 A에다가 A를 써주면 자, 어떻게 돼요? A가 약분되면서 그대로 뭐가 됩니까? 델타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FB라는 것은 뭐예요? F에 뭐로 바뀌는 거예요? A 플러스 델타 X로 바뀌게 될 거고 빼기 FA 이런 꼴로 바뀌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이 아이를 이름 붙이기를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거예요. 제가 요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둘게요. 자, 여기가 A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B가 있어요. 그쵸? 근데 나는 이 간격이 너무 크니까 막 미세하게 쪼갠 거예요. 그래서 바로 A의 근처에 있는 이 아이를 둘을 이렇게 연결한 거거든요. 사실은 두 개의 점이 맞아요. A랑 A 바로 근처에 있는 한 점을 연결해서 두 점을 연결한 건 맞는데 내가 눈으로 보기에는 간격이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무슨 점처럼 보이는 거예요? A랑 바로 A 옆에 있는 점을 연결하는 건데 그냥 이 A라는 점에서 이렇게 무슨 선을 그은 것처럼 접선을 그은 것처럼 보이더란 얘기예요. 원래는 여기를 조금 더 확대해보면 여기가 A고 여기가 A보다 살짝 큰 애예요. 그쵸?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이렇게 원래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인 건데 내 눈으로 이렇게 볼 때는 어떤 느낌처럼 느껴진다? 여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A가 있으면 이 바로 A라는 지점에서 이렇게 무슨 선을 그은 것처럼 보여요. 접선을 그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 우리 눈은 영볼의 개념을 잘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이 간격이 점점 좁아지다 보니까 원래는 굉장히 가깝게 붙어있는 두 점인데 그 두 점이 몇처럼 보이더라? 하나의 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이 A라는 지점에서 이렇게 무슨 선을 그은 것처럼 보이더라? 접선을 그은 것처럼 보인다 이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이를 갖고 우리가 뭐라고 말하고 얘기를 하냐면 그 A라는 지점에서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구별을 하게 된다면 직선의 기울기가 아니라 그 지점에서 그은 뭐처럼 보인다? 접선처럼 보인다 라고 얘기해서 보세요. 여기는 직선의 기울기였다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아이를 이름을 붙이기를 어떻게 말하기로 약속하냐면 딱 A라는 지점에서의 접선 이렇게 삐침을 해줘요. 프라임이라고 했습니다. 이 접선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A라는 지점에서의 접선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F 프라임 뭐라고 쓰고 A라고 쓰고 X는 A라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즉 F 프라임 A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또 이름 붙이기를 얘가 바로 제목인 미분계수예요. 이 아이가 X는 A라는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보세요. 얘는 두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이었다면 얘는 사실은 A랑 A 근처에 있는 두 점은 맞지만 A랑 A 바로 옆에 있는 A죠.
그러니까 딱 A라는 순간의 변화율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평균 변화율과 구별하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순간 변화율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순간 변화율. 이 아이가 순간 변화율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어떤 흐름에 의해서 이끌어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결국은 평균 변화율, 직선의 기울기를 구했는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실제 움직임을 반영했다. 실제의 변화율을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오차가 생겨. 오차가 생기는 이유는 X 증가량이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X 증가량을 줄이다 보니 거의 뭐에 가깝게? X 증가량이 0에 가깝게 하다 보니까 딱 그냥 A라는 지점에서 접선을 그은 것처럼 보였다. 그 아이가 바로 뭐예요? 제목인 미분계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요. 자, F'A를 구하세요. 이렇게 낼 수도 있고요.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X는 A라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세요. 혹은 X는 A라는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세요. 이렇게 말을 다 바꿔서 낼 수 있는데 이 모든 말들이 다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가 됩니다.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여기다 정리를 할까요? 자, 여기다가 F'A 미분계수. 자, 이 아이를 이제 앞으로 식으로 나타내면 여러분 이제 이 델타 X도 좀 귀찮아서요. 이 델타 X를 주로 H라고 얘기를 합니다. 충분히 0에 가까운 작은 값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F'A란 자, 우리는 바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즉 X 증가량이 거의 A로 갈 때 F에 A 플러스 H 빼기 FA분의 그 다음에 H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는 결국 어떤 의미냐 똑같으냐면 여기까지는 원래는 직선의 기울기였어요. 근데 그 직선의 기울기를 X 증가량이 0에 가깝게 0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이가 F'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익힐 때 여기가 네모고 여기가 세모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아이가 네모 빼기 세모가 되는 거예요. 항상 모양꼴이 저 모양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미분계수라는 건 리미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모가 어디로 향해 갈 때? 0으로 향해 갈 때 자, 네모 빼기 세모분의 F 네모 빼기 F 세모 꼴이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아이가 모두 뭐가 되는 거다? 미분계수를 나타내주는 기호가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H가 0으로 가기 때문에 X가 A라는 지점에서 A라는 지점의 차이인 거죠. 그럼 A에서 A로 갔다는 거니까 그냥 딱 A라는 한 지점인 거죠. A라는 한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그래서 F'A다라고 한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인데요. 하나를 더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식으로.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보면은요. 결국 A는 고정시켜 놓고요. 이 B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제일 처음엔 B를 여기로 뒀다가 B가 이쪽으로 갔다가 점점 어때? X 증가량을 줄이다 보면 B가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B를 변수로 두는 거예요. 얘를 그냥 X로 두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X라는 아이가 점점 어디로 향해 가면 A로 향해 가면 X 증가량 값이 거의 0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그 I로 표현을 해준다면 똑같이 F'A는 리미트 자 X가 A로 향해 갈 때 오케이? 그러면 X 증가량은 X 빼기 A 그대로 가는 거죠.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FX 빼기 FA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F 네모 빼기 F 세모분의 네모 빼기 세모고요. X가 A로 향해 간다는 건 분모가 0으로 향해 간다는 이 조건을 그대로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 상태에서 X가 A로 향해 가는 거니까 A에서 A로 이동한다고? 그럼 A라는 한 지점에서의 변화율을 묻는 거구나. 그래서 F'A가 맞구나 라고 이 두 가지의 미분계수의 정의를 여러분은 익혀두셔야 됩니다. 근데 당연히 이 두 가지의 정의를 익혀두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꼴을 우리가 잘 문제 속에 녹여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익힐 때 분모가 0으로 향해 갈 때 네모 빼기 세모분의 F 네모 빼기 F 세모 꼴이 있다면 그 아이는 뭐를 말하는 거다? 미분계수를 말하는 거예요 라는 걸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미분계수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가 다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를 우리가 한번 문제를 통해서 자,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면 여러분 136쪽이에요. 자, 136번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다 써볼까요? 자, 이 아이를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느냐? 136번을 보면 fx는 자, x제곱 빼기 5x 더하기 2에 대하여 자, 첫 번째 보면 x의 값이 자, x가 마이너스 2에서 어디까지 변할 때? 1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 구하래요. 여러분, 평균 변화율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그냥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x2 빼기 x1 분의 하면 되는 거니까 1을 x2라고 두면 1 빼기 마이너스 2 분의 그쵸? f1을 집어넣으면 뭐예요? 1 빼기 5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2 빼기 그쵸?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4 더하기 10 빼기 2니까 1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직선의 x 기울기는 3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 이 아이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x는 2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 f 프라임 2 값을 묻는 거예요. f 프라임 2를 구하라고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1번의 방법도 좋은데 2번이 조금 더 쉽게 풀려요. 그래서 그렇게 해볼게요.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향해 갈 때? 2로 향해 갈 때. 그쵸? 자, 왜 x가 2로 향해 간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x 빼기 2분의 fx 빼기 무슨 값? f2 값을 구하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미분계수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아이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향해 간다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쓰고 여기 x 빼기 2분의 fx는 이걸 그대로 쓸게요. x제곱 빼기 5x 더하기 2를 쓰고 빼기 f2 값을 구해볼까요? 이 값은 4 빼기 10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제가 이거 잘못 썼던 것 같아요. 지금 문제 풀다 보니까 마이너스 2로 향해 가는 거니까 4 더 여기가 플러스죠? 그죠? 16이네요. 그쵸? 그럼 여기가 16 그럼 여기가 18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6이었었겠네요. 그쵸? 여러분? 자,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5x 더하기 2고 x가 2로 향해 가는 거는 f2는 4 빼기 10 더하기 6 마이너스 4네요. 그쵸?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바뀌겠네요. 그쵸? 그럼 이쪽을 먼저 정리를 해주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이라서 분명히 얘는 x 빼기 2 여기 제가 그쵸? 이렇게 돼서 분명히 0분의 0꼴의 값으로 나올 거예요. 앞에서 배웠던 극한값 계산으로 또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값 계산이 우리가 배우는 이 수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계산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얘는 x 빼기 2, x 빼기 3 이렇게 될 거고요.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분모가 0으로 만들어준 아이를 제거해주고 나면 우리는 편하게 값을 어떻게 줄 수 있었어요? 대입해줄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f'이라는 것은 x는 2라는 지점에서 내가 만약에 접선을 그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될 거다?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라는 의미예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된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2였다고 쳐볼게요. 이 지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여기가 2, x가 2인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뭐다? 마이너스 1 값이에요 라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 자, 2번 말고요. 1번의 방법으로 풀으면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1번의 방법으로도 한 번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자, f'2는 저 식을 그대로 쓸 거예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이 a 자리에 뭐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인 지점인 거니까 f에 2 더하기 h 빼기 f2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 놓고 우리 계산을 해볼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2 플러스 h인 거니까 2 더하기 h의 제곱 빼기 5에 2 더하기 h 그 다음에 더하기 2 자, 여기 fx 자리에다가 이 각각의 x 자리에다가 2 더하기 h를 넣은 거고요. 빼기 f2가 아까 치면 뭐였죠? 마이너스 4였죠. 그러니까 플러스 4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분자를 잠깐 갖고 와서 정리하면 h제곱 더하기 4h 더하기 4 빼기 10 빼기 5h 더하기 6 이렇게 될 거고요. h제곱
4H 빼기 5H인 거니까 빼기 H. 여기가 10 이렇게 없어지네요. 그쵸? 그럼 얘는 H제곱 빼기 H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인수분해하면 H로 묶어주면 H 빼기 1. 여전히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0을 만들어주는 인수를 제거한 다음에 H 자리에다 0을 집어넣어주면 0 빼기 1인 거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는 어떻게 된다? 같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1번의 방법을 써도 되고 2번의 방법을 써도 되지만 저는 일반적으로는 2번의 방법을 많이 쓰긴 합니다. 근데 둘 다 접근법은 알아두셔야 되겠죠. 근데 이 아이의 계산의 결론은 뭐다? 함수의 극한을 이용하는 거다. 거의 0분의 0꼴을 이용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뒤로 넘겨서 이제 140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보면 자 14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자, 이 두 개 모두 미분계수를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는 여기에 다루었던 이 모양꼴을 그대로 다루고 있을 때 그 아이가 미분계수를 의미하는 거다라는 걸 이제 자꾸 익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뭔가 모양이 복잡하다라고 했을 때 일단 이것부터 보는 거죠. F 네모 빼기 세모를 보는 거예요. 아, F 네모 빼기 세모구나. 그럼 이 분모에 그대로 네모 빼기 세모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여러분 네모 빼기 세모가 들어가면 뭐예요? A 더하기 2H 빼기 A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2H가 들어가야지만 그래야지만 미분계수예요. 그래야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모양을 만들어주고 실제로 이 초록색은 없는 아이인 거니까 앞에다가 2를 곱해서 이렇게 나중에 없애줄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식이 똑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 파란색에서 다루었던 그 미분계수의 정의를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H가 0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봐봐요. A에서 A로 향해 가는 거죠. 아, 그렇네. A에서 A로 향해 가는 게 맞네. 그럼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요만큼이 바로 그냥 F'A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2가 붙어 있으니까 아, 얘는 이 F'A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F'A가 6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답은 뭐가 된다? 아, 3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답은 뭐가 된다? 6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처음엔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문제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또 해볼게요. 두 번째 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또 F 네모 빼기 F 세모죠. 이거 만들어 볼 거예요. F 네모 빼기 여기 F 세모예요. 이렇게. 그러면 분모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A 더하기 H 빼기 A 더하기 2H인 거니까 몇 H가 있었어야 돼요? 3H가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똑같이 뭐를 쓰는 거예요? 3H. 왜? 이렇게까지 만들어놔야 여기까지가 완벽하게 뭐예요? 미분계수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완벽하게 미분계수를 나타내주는 건데 실제로 3은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여기다 곱하기 3해서 이렇게 약분하면 원래 식과 똑같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자 이건 거지. 자, 그러면 여기도 똑같아요. H가 0으로 가는 거 여기도 0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FA에서 FA로 향해 가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도 여전히 미분계수는 F'A였습니다. 모양이 조금 달라도 앞에 뭐를 곱했어요? 3을 곱했기 때문에 F'A가 3이었으니까 이 아이는 답이 뭐가 될 거다? 9가 될 거다.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보면 자, 밑에 143번이 있어요. 여러분 143번을 여러분이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143번을 보면은요. 다음 함수 fx가 있는데 F'4가 1이다 라고 해줬어요. 그쵸? 그래놓고 뭔가 되게 모양이 복잡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쵸? 그랬을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일단 F 빼기 F가 보이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F 빼기 F가 있느냐. 그럼 여기서 우리는 F 네모가 있을 거고 여기가 세모가 있을 거다. 나는 모양을 계속 조작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건 분모가 있어야 됩니다. 만들어주고 나중에 없애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밑에도 네모 빼기 세모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야 미분계수랑 관계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밑에를 봤더니 원래는 4 더하기 n분의 1 빼기 4 더하기 뭐인 거야? n분의 1이어서 n분의 2가 있어야 돼요. 그럼 똑같아요. 분모에 n분의 2를 써주고 분자에도 n분의 2를 써주시면 어차피 이렇게 약분될 거라 괜찮습니다. 그쵸? 그러고 났더니 여기 있는 n하고 여기 있는 n하고는 이렇게 뭐가 돼요? 약분이 되고 숫자 뭐만 남습니까? 2만 남게 돼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모두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 파란색인 미분계수를 의미하는 거고 보세요 여러분. n이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분의 1은 0이죠. 여기도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 1은 0이거든요. 그러니까 F4에서 F4로 가는구나. 그러면 이 아이는 뭐를 의미하는 거다?
F'4를 의미하는 거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은 숫자는 여기가 2 이렇게 돼서 F'4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아이의 답은 뭐다? 2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나는 뭐를 파악해야 되냐면 F 네모 빼기 F 세모, F랑 F가 빼기꼴로 되어 있으면 나는 반드시 어떻게 분모의 네모 빼기 세모를 만들겠다.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없던 게 생겼으면 다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소거해주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먼저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잠깐 칠판 정리하고 나머지 문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여기서는 F1은 1이고 F'1은 6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건 뭐다? 자, F 네모 빼기 F 세모를 그대로 끌고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분모에는 무조건 x 빼기 1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x 세제곱 빼기 1이 있죠. 그러면 일단 저는 여기다가 x 빼기 1만 먼저 써볼게요. 여기다가 x 빼기 1. 그쵸? 그러면 여기까지는 완벽한 식이에요. 그치만 여러분 x 세제곱 빼기 1은 x 빼기 1에다가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마저 있는 아이죠. 나는 어떤 것만 갖다 쓴 거예요. 이것만 갖다 썼기 때문에 옆에다가 나머지를 써줘서 식을 똑같이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의미하는 바가 뭘 거예요? 자, 우리가 원래 알고자 하는 도함수의 정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여기까지가 x가 1로 향해 가는 거니까 1에서 1로 향해 가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는 뭐다? F'1 값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1로 향해 가는 거니까 그대로 가서 1 더하기 1 더하기 1인 거니까 몇 분의 1인 거예요? 3분의 1이 곱해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F'1은 6이었기 때문에 6 곱하기 3분의 1 해서 이 아이의 정답은 2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따라가 볼 거예요. 자, 미분계수와 도함수를 묻는 문제인데요. 자, fx 빼기 f1이 보이시죠? 똑같이 fx 빼기 f1, x 빼기 1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나는 무조건 만들어줘야 돼요. 뭐예요? x 빼기 1. 그러면 이 행동을 했을 때 똑같이 행동을 해줘야 돼요. 분모에 x 빼기 1로 나눠줬다면 분자도 마찬가지로 x 빼기 1로 나눠줘야 식이 변함이 없죠. 원래 식하고 여기를 이렇게 약분했을 때 원래 값하고 어떻게 될 거다? 똑같아질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완벽하게 리미트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자, 분모로도 갈 수 있고 분자로도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된 아이를 묶는다면 이 아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F'1이 되는 거죠. 왜? 1에서 1로 향해 가는 거니까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요 아이는 x 빼기 1 곱하기 x 플러스 1로 x 빼기 1, x 빼기 1이 약분되기 때문에 나머지 x가 1로 향해 간다. 그러면 분자는 어디로 향해 가는 거예요? 2로 향해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그럼 F'1이 6이었으니까 이 아이의 답은 뭐다? 3분의 1이에요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네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금 복잡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위까지는 그래도 fx 빼기 f1, f 네모 빼기 f 세모꼴이 비교적 잘 되어 있었는데 얘는 지금 fx에다가 x 곱하기 f1이 되어 있죠.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도 저는 조작을 한번 해줄 거예요. 조작을 해줄 때 나에게 필요한 걸 먼저 써볼 거예요. 자, 써보자. 나는 fx 빼기 f1이 필요해. 그래서 일단 썼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쌍으로 움직이게끔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봤더니 사실은 마이너스 F1은 있는 애가 아니죠. 그러니까 오른쪽에다가 다시 플러스 F1을 써줄 거예요. 그럼 얘랑 없어질 거고 원래 있었던 마이너스 X F1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 놓고 x 빼기 1로 나눠줄 거니까 자, 여기를 x 빼기 1,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잡고 x 빼기 1을 했다고 쳐볼게요. 그럼 통분하면 이 식과 완벽하게 어떤 식이에요? 똑같은 식이 되거든요. 그리고 앞에다가 리미트, 자, x가 어디로 향해 갈 때? 1로 향해 갈 때를 여기다가도 똑같이 분배를 해주겠습니다. 리미트 x가 1로 향해 갈 때. 이게 두 군데로 쪼개겠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고 나면 여기는 이제 f 네모 빼기 f 세모 인데 그 아이가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어때요? x가 1로 향해 가는 거니까 f1에서 f1이다. 여기까지는 f'1을 말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는 F1과 F1이 공통 인수가 보이니까요. 제가 마이너스 F1로 묶어내 볼게요. 그럼 여기를 먼저 써주면 x 빼기 1 이렇게 될 거고요. 여전히 이렇게 약분해서 나머지가 뭐밖에 안 남았어요. 마이너스 F1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얘는 마이너스 F1 이렇게 해주면 이게 결국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건을 볼까요? 여기서는 F'1이 6이라고 되었으니까 6 빼기 F1이 1이라고 했으니까 1 해서 정답은 뭐다? 5입니다. 라고 처리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비교적 3번이 조금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였을 겁니다. 오케이? 자,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약간 구몬하듯이 여기는 굉장히 많이 풀어볼 것을 권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47번을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요. 이 문제는 예제율제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 스톱하고 여러분이 먼저 고민해 보시고 난 다음에 제 풀이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다항함수 fx래요. 자, 여러분 이 조건은 참 많이 나왔죠? 무슨 함수인가요? y축 대칭 함수이죠. y축 대칭 함수이다.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배웠을 때 코사인 함수가 전형적인 이 함수인 거죠. 아, 이 아이는 y축 대칭 함수이구나. 그러면 y축 대칭이구나 라고 대충 이런 거죠. y축 대칭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 뭐 이런 식이든 그쵸? 아니면 뭐 이런 식이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된 그래프일 거예요. 그쵸? 잘 몰라요. 일단.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뭘 했냐면 보세요. 또 F 네모 빼기 F 세모 했어요. 그럼 이 아이가 분모에 있으면 되게 완벽한데 분모에 있죠. X 빼기 마이너스 1인 거니까 X 플러스 1 되는 거 맞거든요. 아, 그러면 여기까지 나는 조작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대로 이 아이는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 거니까 F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로 가는 거라 마이너스 1인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일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구나. 그럼 이 아이를 묶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선 준 거는 F 프라임 1 값을 준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를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여기가 F 프라임 1, 여기의 기울기가 3이에요. 그럼 이렇게 Y축 대칭이 됐을 때 이 지점에서 이쪽의 기울기는 당연히 이 아이하고 여전히 뭐 대칭입니까? 지금 서로 Y축 대칭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부호를 어떻게 줘야 돼요? 반대로 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는 이 Y축 대칭의 특징을 파악하고 있느냐라는 거였습니다. 이쪽에서 기울기가 3이면 이쪽에서 기울기는 뭐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아이의 값은 뭐다?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되게 무슨 복잡한 식이 줬어요. 그리고 뭐 리미트 이런 형태의 식을 준 적도 없습니다. 그쵸? 자, 이랬을 때 어떻게 풀까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여기다가 형광펜 쫙 돌려보세요. 이렇게 된 아이 fx 더하기 이렇게 fx 더하기 y꼴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방정식이 주어져 있으면 이 아이를 갖고 미분 방정식 이런 말을 씁니다. 이 아이를 갖고 미분 방정식이다 라는 말을 쓰는데 왜 미분 방정식이 되냐면 우리가 미분계수 있죠? 미분계수의 도함수를 제가 여기다 잠깐 써볼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이렇게 잡았어요. 여기에 f에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h 빼기 fa 이고 분모가 h 이렇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이 a 더하기 h 있죠? 이 a 더하기 h를 x 더하기 y라고 변수만 바꿔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그대로 이쪽에 미분계수를 구할 때 쓰는 방정식, 좌변과 우변이 존재해서 미분방정식이다 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분방정식이 나오면 푸는 방법은 그냥 외우는 거예요.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요? 그러면 첫 번째, 미분방정식이 주어져 있으면 x에도 y에도 0을 집어넣어서요. f0 값을 먼저 구합니다. 이걸 일단 써먹든 안 써먹든 구해놓을 거고요. 두 번째, 여기 미분계수 있죠? 이 미분계수의 정의에 대입할 거예요.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나머지 마무리를 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순서에 맞춰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x에다가도 y에다가도 0을 집어넣었더니 좌변은 f0이고요. 우변은 f0 더하기 f0이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랑 약분이 되기 때문에 아, f0 값은 뭐예요? 0이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나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인 거예요? f'a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쵸? f'a가 되는데 요 자리에다가
나는 바꿔치기해서 넣을 거예요. 내가 얘를 A라고 생각하고 H라고 생각하고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뭐가 될까요? H가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FA 더하기 H 대신 FA 더하기 FH를 넣어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FA 더하기 FH 이렇게 되고요. 빼기 FA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는 어차피 없어지죠. 그러면 남는 아이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잠깐 지울게요. 남는 아이를 정리하면 리미트 h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h분의 뭐가 되는 거야? fh 얘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보세요. 일단 분모는 0으로 가는데 분자 F0을 확인해 봤더니 F0은 0이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F0은 0이라고. 그렇구나. 그럼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나는 이 아이를 0에서 0으로 갈 때 빼기 F0 이렇게 놔도요. 어때요? 어차피 F0도 0이기 때문에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자 H 네모 빼기 세모고 밑에도 그 모양꼴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H가 0으로 향해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는 F'0에서 아니 F0에서 0으로 가는 거니까 이 아이의 결과는 그냥 F'0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F'0이다. 그런데 여기서 F'0 값이 2라고 줬거든요.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이제 끝났네요. 나는 F'A를 구한 건데 그 아이가 2였다라는 거예요. 나 아직 A 값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쵸? 그래서 F'3을 물어본 건 이 A 자리에 똑같이 뭐가 온들, 3이 온들 어떻단 얘기야? 그 결과값은 이 아이로 어떨 거란 얘기예요. 똑같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F'3도 답이 뭐가 될 거다? 2가 될 거다 라고 푸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그쵸? 자, 여러분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보면 그런 거랑 똑같아요. 개념은 되게 짧고 이제 문제를 적용해서 응용하는 거죠. 근데 계산이란 말이에요. 계산을 그냥 내가 직접 하지 않고 눈으로 이렇게 쫓을 때는 따라오기가 힘들어요. 당연히. 내가 자꾸 풀어봐서 나에게 익숙하게끔 만들어야 이 상황이 되게 잘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풀 때 이거랑 똑같아요. 딱 문제를 보자마자 뭐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걸음마도 뛰지 않은 아이가 달리기를 하려는 격이랑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은 가이드를 제시해주고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이 풀 때 어떨 거예요? 당연히 낯설 겁니다. 저는 몇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이게 익숙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어떻게 돼요? 포기하지 말고 풀어야 돼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IQ가 다 평범합니다. 그쵸?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렇게 유형들을 바로 집어넣어 따다닥딱 문제 풀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새로운 내용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나는 받아들이고 내 걸로 만들게 노력을 하는 사람하고 또 뭐래 라고 짜증내는 사람의 결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든 새롭게 받아들일 때는 이 낯선 내용은 상당히 어렵구나. 난 아직 익숙하지가 않네. 연필이 잘 안 나가네. 그러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겠다.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문제로 조지는 거죠. 문제를 많이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는 152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분계수와 도함수. 자, 기하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y는 fx가 있어요. 근데 f'A, f'B,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아이를 다 통틀어서 이 아이들의 대소를 비교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f'A랑 f'B는 미분계수죠. 이 미분계수는 그 지점에서의 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접선의 기울기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접선의 기울기이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자, 나는 이 지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어볼 거예요. 이렇게 저는 분홍색으로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f'B를 그었다고 치면 이렇게 그었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자, 이 둘의 대소를 비교할 때 선생님 저는 이게 어느 쪽이 큰지 작은지 모르겠어요. 헷갈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여기 교점이죠. 이 교점을 일단 보고요. 교점의 기준으로 왼쪽 모르고 오른쪽만 보세요. 오른쪽의 기준으로 위에 있는 게 큰 겁니다. 오른쪽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게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음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 음수는 왠지 이쪽을 봐야 될지 이쪽을 봐야 될지 몰라서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자, 이 교점을 보세요. 교점을 보고 왼쪽은 버리고 오른쪽만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얘가 더 위에 있죠? 그럼 이 아이의 기울기가 더 큰 거예요. 이해되셨죠? 교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f'A가 f'B보다는 큽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얘는 뭐인 거예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 거니까 이 점과 이 점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여기가 FA고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가 FB이기 때문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 이 직선의 기울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직선의 기울기 초록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소 비교할 때 여기도 볼까요? 여기에 교점이 있으니까 여긴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기준으로 뭐예요? 분홍색이 위에 있기 때문에 얘가 제일 큰 아이가 됩니다. 얘가 1번이에요. 그럼 얘랑을 비교하면 여기가 지금 교점이죠. 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보면 초록색이 더 위에 있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직선의 기울기가 2번, 접선의 기울기 3번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오늘 배웠던 내용을 기하적으로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였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154번도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풀어볼 예정인데요. 여러분은 또 잠깐 수업하시고 먼저 그쵸? 고민해보고 난 다음에 제 수업을 들으셔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x2분의 fx2예요. 선생님 얘는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하려면 점 2개 필요한데 얘는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요런 형태의 모양이 우리 지수함수 로그함수 할 때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얘는 뭐, 뭐하고 0, 0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죠. 0, 0과 x2, fx2 두 점을 연결하면 x2 빼기 0분의 fx2 빼기 0인 거니까 이 모양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직선의 기울기를 그은 이 파란색을 말하게 되겠네요. 그쵸? 얘는 x3인 거니까 여기에 있죠? 이렇게 그은 게 되겠네요. 그럼 어때요? 이쪽이 더 큰 게 맞죠? 더 위에 있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f'x1이네요. 그쵸? 이 지점이에요. 자, f'x1이다. 나는 그러면 이 지점, 여기 지점에서 이렇게 뭐를 긋겠다? 접선을 긋겠다요. 접선의 기울기가 오른쪽 위로 향하고 있죠? 그러면 기울기는 0보다 큰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네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배웠던 미분계수 정의를 그대로 이용했죠. F네모 빼기 F세모. 그럼 Fx2 더하기 H 빼기 x2니까 분모에 H만 남는 거 맞네요. 그럼 H가 0으로 가니까 x2에서 x2로 간다. 이 아이는 F'x2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럼 x2 여기죠, 여기.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 굉장히 높은 편이네요. 그쵸? 그럼 0보다 크다 어떻습니까? 맞다라고 체크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바로 미분계수와 도함수 개념을 배웠고요. 이 미분계수를 어떻게 그쵸? 다양하게 식이 막 이상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아이를 적절하게 식 정리를 해서 미분계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운 파트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용이 없고요. 여기는 계속 부단히 뭐 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익숙하게 만들고 싶어요. 저에게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문제를 많이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 연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